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조력자 비비런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IBK 기업은행의 동계 인턴 자기소개서를 해설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항목을 보면요. 본인의 성장 과정 중 가장 행복했던 경험과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인지 각각 기술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은행업종 이외에 도전하고 싶은 직업 또는 사업은 무엇인지 써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경험을 통해서 희망적이거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일에 그동안 얼마나 당신께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았느냐, 인사이트를 얻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행복했던 경험은 무엇을 써야 되는 것인가? 저는 보람 또는 성취의 기쁨을 느꼈던 그런 경험을 꺼내보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깨달았는지, 그래서 이 좋은 걸 정말 많이 나눴으면 좋겠을 법한 그런 소재, 그런 포인트는 무엇이었는지를 많은 부분 할애를 하셔가지고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이 질문의 요지를 생각해 보면 살면서 얼마나 그런 측은지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심전심의 공감 능력을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연상되는 관련 직업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죠. 뭐 대표적으로는 어떤 교육 사업 또는 뭐 복지에 대한 그런 분야 혹은 이런 컨설팅 등등이 떠오르는데 사실 뭐 이렇게 직업군을 국한시키거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골라 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얻으신 그런 인사이트에 부합할 만한 사업을 그리고 그 직업군을 얼마든지 연관을 좀 지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것이 사업의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니니 어떤 사업을 펼치는가에 대한 그런 아이템에 매몰되어서 시간을 뺏기는 경우는 없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힘들었던 경험을 무엇을 써야 되는가? 절대적으로 네버 극단적인 사례 절대 꺼내지도 마십시오. 도로 집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뭐 아버지의 잦은 가출로 가세가 기울어 등등등 뭐 이런 거 이런 사례는 절대 꺼내면 안 되겠죠. 자력으로는 극복 불가능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례를 쓰지 말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무슨 사례를 써야만 할까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공적인 어떤 이익이나 다수의 어떤 평화, 다수의 행복, 이런 것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애썼던 일. 이게 사실 이렇게 얘기 드리면 거창해 보이지만은 학교 재학 중에 맞닥뜨린 어려움을 친구들과 동기들과 혹은 선후배들과 힘을 모아서 해결했다. 이런 거 충분히 쓰셔도 됩니다. 쓰실 법한 그런 소재예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소재 써도 되느냐? 아니요. 이거는 관점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이에 무엇인가 이런 책임감을 짊어질 만한 일을 처음 경험한다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고 굉장히 버거울 법한 일이 맞아요. 굳이 뭐 이렇게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드라마틱한 소재만을 에피소드로 써야 된다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그게 왜 나한테 힘들었는지를 설득 가능한 수준으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신다면 이 항목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과 주의를 뺏기지 마시고 이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공감을 얻기 위한 그런 설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데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묻는 뭐 도전하고 싶은 직업이나 사업 같은 거를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저는 무조건 그냥 힘들었던 경험을 주로 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부딪혔고 해결 방법을 모색을 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플랜들을 짜고 실제로 실행에 옮겨서 문제를 해결해 보았다. 이런 스토리 자체가 이미 사업가가 하고 있는 그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쉽게 해결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새로운 사업, 새로운 플랫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의뢰자와 이 해결사가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 같은 것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에 대한 사업을 생각을 해보았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 사업을 펼쳤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수혜를 받는 누군가가 타겟이 누구냐.
그 대상이 누구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쓰신다면 기업은행의 특성에 부합하는 인재로서 사업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제반 지식이 있구나, 어느 정도 괜찮은 소신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끔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2번 항목, 두 번째 항목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생각하는 나의 장단점과 타인이 바라보는 나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썼습니다. 자, 성격의 장단점과 관련해서는 위에 링크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성격의 장단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방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잠깐 그냥 좀 얘기 드리면 인턴 자기소개서 때문에 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자기소개서 비법 노트 그리고 면접 비법 노트 관련해서 제가 만들어둔 이벤트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런 자료는 메일 주소만 써주시면 조건 없이 배포를 해드리니까 그 부분도 좀 득템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다시 들어와서 여기서 묻고 있는 이 재밌는 포인트는 이런 거죠. 타인이 바라보는 장점 그리고 단점은 어떠했냐 이런 것을 묻는 회사가 제 생각에 기존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걸 묻고 있죠. 그래서 이 항목의 결론을 생각해 보면 사실 좀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거죠. 그리하여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계기를 만들 수 있어서 좋았고 그래서 타인이 느끼는 내 단점에 대해서 깊이 한번 성찰해보고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성찰을 해봤더니 그래서 장점은 더 크게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갈 것이고 단점은 더 작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 가고 있다. 노력해 왔다. 이 정도가 되겠죠. 자, 주의해야 할 점은 사실 이제 본인의 어떤 시선,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 너무 달라서는 안 되겠죠. 양극화된 그런 서로 상반되는 그런 관점을 지닌다면 쟨 뭐지? 라고 면접관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설령 팩트다 하더라도 너무 상반돼 보이는 장점과 단점, 특히 단점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시는 것이 좋고요. 장단점을 쓰실 때의 기본 포인트는 단점은 비중을 작게 가져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의 장점, 내가 생각하는 장점, 그리고 타인이 생각하는 장점 이렇게 한 곡지를 묻고 내가 생각하는 단점은 또 이런 건데 타인이 생각하는 단점은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였더라. 그래서 나는 이런 것에서 좀 괴리가 있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묶음을 좀 나눠서 풀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조금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저의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면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이제 행동하고 액션을 취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즐기기도 하고요. 지금도 도전을 끊임없이 해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제 스스로 느끼기에 너무 무모하게 일을 펼치려고 하고 어느 하나에 꽂히면 그냥 빠꾸 없이 그냥 직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느낀 단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모하게 일을 펼치다가 실패하는 경험 또한 늘어나는 것이고요. 이것을 허울 좋은 말로 경험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실패가 어쨌든 누적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주어진 일 자체 실패에도 무감각해지는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실패는 당연히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일을 펼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 자체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생겨버렸어요. 일 자체를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그냥 무대뽀로 이제 밀고 나가는 그런 성향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이 나의 단점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단점은 또 다른 것이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 네가 일을 펼치는 것은 좋아. 일을 펼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펼치고 있었던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던 매듭 짓지 않았던 그런 일들 중에 손을 놓고 있지 않다고 너 스스로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지금 디테일을 놓치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작은 일을 소홀히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죠.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간다고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같이 해보자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된다? 작은 일까지 매듭을 다 지어내는 그런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줬을 때 비로소 또 다른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고 지지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해 나가야 될 그런 소소한 일까지 디테일하게 리스트업을 해 나가고 그런 것을 체크해 나가면서
혹시 빠진 것은 없는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상시적으로 구하기 시작했다. 그런 것이 나의 습관을 바꿔와서 이런 습관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사라지느냐? 실패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 나는 그것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듭을 지어주면 괜찮겠죠. 자, 다음 이제 서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죠. IBK 기업은행 인턴을 지원한 본인만의 기준은 무엇이고 본인이 인턴 업무에 부합한 사람인 이유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라. 이제 1500바이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좀 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지원 사유를 말할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항목을 접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계적으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산업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금융업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금융업 안에서도 은행권 안에서도 왜 하필이면 IBK, 이 기업은행이냐, 이 기업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으로 한 뎁스 더 들어가면 그래서 직무, 내가 지금 지원하게 될 직무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역량을 펼쳐내야 하는가를 나 스스로가 잘 깨닫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은 내가 가진 역량에 대한 내 스스로의 이해가 뒷받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멀리서 좀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듯이 그렇게 좀 쓰시는 걸 기본 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 금융업의 고유 가치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을 깨닫게 된 계기. 그 중에서도 하필이면 왜 기업은행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좋잖아요. 누가 들어도 아, 기업을 위한 은행이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잖아요. 그리고 지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은행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업의 본질 그리고 특수성 그리고 어떤 기업이나 소상공인 그러니까 자영업을 영위하는 정말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일 이것이 얼마나 숭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소신을 밝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런 자영업을 영위하고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이냐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간의 행보를 보아하니 아 역시나 IBK 기업은행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역량 중에 이 상생의 키워드로 어떤 대변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잘 펼치고 있었고 공격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었다. 그래서 은행이란 무릇 이렇듯 동반자와 같은 위치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금융의 본질이고 은행업의 본질이다. 은행이 지금 존립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나와야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이제 어필하셔야겠죠. 그래서 이것은 사례를 툭 던져 주셔야 됩니다. 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래 동반자, 어떤 상생 이런 키워드에 부합할 만한 나의 활동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한 역할을 하는 와중에 문득 현장에서 일하는 내 선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알고 싶기도 했고 실제 내가 배웠던 이 이론으로만 존재했던 나의 머릿속을 실제 경험으로 채워넣고 싶고 그런 것이 실제 괴리는 없는지 정말 부합하는지 이것을 한번 생생하게 느껴보고자 하는 욕심 그런 욕심에 나는 굉장히 갈증을 느꼈다. 그래서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어떤 든든한 동반자를 자처하듯이 나 역시 기업은행의 훌륭한 파트너 아니 그 이상이 되기 위해 도전했다, 지원했다 이런 식의 맥락으로 가셔야겠죠. 그래서 선택 기준이 무엇이냐, 사례가 무엇이냐 이런 단락 정도 두 가지 단락 정도로 나누어서 기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본인이 이루었던 성과 중 단독으로 이룬 성과에 대한 사례와 협동으로 이룬 성과에 대한 사례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각각의 사례에 있었던 어려움과 느낀 점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 1500바이트인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지치실 만하네요. 저도 지치는데. 자, 일단 단독으로 이룬 성과의 성격부터 한번 봅시다. 어떤 학업적 성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 주된 요소가 되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변별력이 너무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도전적인 사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공모전에 나갔던 거, 이게 공모전에서 입상을 하고 입상을 하지 않고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이룬 성과라고 나와 있지만 공모전에 나갔다가 뭐 상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할 사람은 없다고 봐요. 거기에 나가기 위한 어떤 용기 그리고 도전, 여러분의 역할들, 노력들 이런 부분을 충분히 풀어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사실 흔치는 않죠. 예,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뒤에서도 어려웠던 게 뭐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이럴 때는 남들 이상으로 망했다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기억을 한번 끄집어내 보십시오. 그러니까 출발점 자체가 어중간하지 않고 완전 기대 이하였어. 누가 봐도 나는 밑바닥이었어.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단계별로 도전을 한 거야.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단계별로 한 스텝 한 스텝 밟아 나가서 결국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가장 가까이에 왔지 혹은 이뤘지 이렇게 나가시는 게 맥락상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어떤 성과를 냈지요. 원래 기대 이하였는데 노력해서 성과를 짜잔 하고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도로 훅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 과정이요. 중간 과정. 당시 내 수준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얼마나 컸을지에 대한 부분을 공감 가능하게 충분히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독해졌는지 그 부분을 얘기를 해야겠죠. 그동안의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뒤집고 정말 내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방법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그 디테일한 액션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애해서 쓰시는 게 이 항목의 핵심입니다. 그 부분을 할애해서 쓰시는 데 집중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또 협동해서 이룬 사례를 얘기할 때는 본인의 어떤 포지션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내가 리더이냐? 중재자이냐? 제갈공명 같은 지략가였나? 이런 것들을 먼저 설명을 하시고 결국 협업의 키워드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방법 이런 것을 터득해 가는 것을 깨달은 것이 가장 큰 교훈이라고 나오면 좋아요. 반드시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이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 사람 자체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고 일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협동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와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응집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그 마음을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중간중간 독려하기 위한 활동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를 먼저 이제 지향점을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내가 팀원들의 마음을 모았던, 다잡았던 그런 방법들, 그렇게 하기 위한 나의 노력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 공공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가졌던 욕심을 한 발자국 좀 뒤로 물러서는 그런 양보하는 자세 그런 것도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교훈으로 충분히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예를 들어드린 부분 중에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쓰면 되겠다라고 좀 잘 골라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또 다른 거는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주장을 내세우고 사람들의 머리채를 끌고 가기보다는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동하고 그리고 작은 어떤 그 성취 결과를 중간중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비전을 심어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비전을 심어주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묵묵히 해나가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행동이 변화됐다.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항목은 본인이 살면서 부당하다고 느꼈던 경험은 무엇이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우실 것 같고 자, 근데 여기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부당함. 여러분, 부당한 소재를 골라내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부당함의 기준은 무조건 객관적이어야 돼요.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부당한 게 맞나? 라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극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용기를 냈던 그런 소재가 들어가야겠죠. 용기를 내서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부당하다고 할 법한 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협업을 통해서. 나 혼자 한 게 아니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했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런 소재를 발굴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소재를 찾으셔야 되고요.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우리 학과가 없어지려고 했어요. 이제 폐반이라 그래. 그러니까 학과 자체를 학교에서 이제 없애려고 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학생 회장이었거든요. 과대였죠, 과대. 이건 너무나 부당하잖아요. 왜냐하면 납득 가능한 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죠. 협의가 아니고 통보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학과를 없애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처음에는 행정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위를 할까? 총장실을 점거해야 하나? 이런 아이디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왔었어요. 굉장히 막 이제 공격적이고 극단적이고 그럴 법했으니까요. 그런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뭘 깨달았냐면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교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을 없애기 위한 주체가 누구였는지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된 건지 그리고 어떤 점을 잘해야 어떤 점을 바꿔야 우리 학과가 존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탐구, 지식적인 탐구 없이 그냥 이제 무작정 찾아가서 우리 학과를 없애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했던 계획만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전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부당함을 호소해야 하는 그 상대편 주체, 그 상대편 주체와 같은 수준의 정보를 공유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같은 수준의 정보와 같은 수준의 지식, 최소한 같은 수준. 그 이상을 내가 가져야만 이 상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부당하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게끔 설득력 있게끔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학생들끼리 모여서 우리 피켓 들고 시위하자, 총장실을 점거하자라는 계획을 세웠을 때 그 뒤에 후폭풍을 생각해 보았는가? 한 뎁스 더 뒤에 들어가서 사후의 일을 생각해 보았는가?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는 생각을 덜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다고 나아질 것이 없을 것 같다. 그랬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학생들마저 같은 편에 서야 할 학생들마저 반감을 살 수도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좀 더 평화적인 방법의 시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탄원서를 받는다든지 학생들의 서명을 받는다든지 온라인 게시판을 활용해서 우리 과가 존립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명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취지로 우리 학과가 생겨났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충분히 하고 났더니 학교 측에서도 좀 누그러지더라. 그래서 결국 안 없어졌거든요. 결론은 이건데 어쨌든 제가 예를 들었다시피 이런 겁니다. 무조건 상대방이 부당하다고 해서 그 부당함에 대해서 항의하고 강하게 저항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그렇지 않다. 이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느꼈느냐? 이거는 내가 좀 부족하다. 내가 그들에게 부당함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최소한 기본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이 지식이 됐든 역량이 됐든 무엇이 됐든 기본적으로 대등하게 맞설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된 상태에서 내가 이론적으로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을 얻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할 사람들을 설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향대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내시고 공감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게시판을 활용했듯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나서 나의 지지자를 만들어내고 나서야 나에게 비로소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 약간 그런 이제 교훈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항목을 쓰실 때 소재를 고르시는 것만 잘 주의를 하시면 생각보다 좀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당함의 기준이 어떻게 해야 된다? 객관적이어야 된다. 자, 그리고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다? 극복하는 과정 내에서 내가 깨달은 점이 무엇인지가 이 항목의 핵심이잖아요. 어떻게 극복했느냐는 과정보다도 무엇을 깨달았느냐, 왜 그렇게 느꼈느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재반 준비 사항은 무엇이었고, 네가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 부분에 최대한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하셔서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극복했다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어떻게 극복했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이런 질문에 반드시 이거를 이것을 이뤘습니다. 쟁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꼭 결론이 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그런 과정 자체가 빛날 수 있다면, 과정 자체를 빛나게 쓸 수 있다면 성취를 해낼 수는 없었습니다만 최소한 무엇은 지켜냈다. 약간 이런 정도의 마무리도 괜찮으니까 반드시 드라마틱하게 엄청난 고난이 다가왔고 엄청난 부당함이 있었고 그것에 맞서 싸우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을 결국은 이겨내서 쟁취했습니다라고 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소재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진짜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인턴 분들 진짜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한 3일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정리는 하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단락은 이렇게 나눠라, 소제목은 여기 써라 이런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맥락 그리고 어떤 부분에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거나 IBK 좋은 성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